안녕하세요. 약초연구소 해강입니다. 오늘은 녹즙이나 과일즙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광고나 이런 TV나 이런 데서 광고하는 거 보면 건강을 아침에 마신다고 하면서 아침 과일이나 채소를 갈은 즙을 마시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즙으로 안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신선한 과일, 야채 갈아가지고 그걸 마시는데 그거 이상 건강한 게 어딨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빈속에 위산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일즙이라는 게 비타민 빼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섬유질인데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과일 당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흡수가 빠르다는 것은 빨리 소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녹즙은 절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전을 배고프게 지내셔야 되거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든든하지가, 먹을 때만 든든해요. 근데 한 시간에서 2시간도 안 되면 다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장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게 있다면 변비에는 좋겠죠. 섬유질이라. 원래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는 거든요. 장으로 들어가면 미끄덩미끄덩 하니까 변비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에도 아침은 든든히 먹어라. 괜히 든든히 먹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오전에 많이 처리해요. 오후에는 그닥 많이 처리를 못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오전에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을 놓치게 되면은 오후에는 오전만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과일이나 야채는 기본적으로 씹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탤런트 돌아가셨죠? 이순재용께서 정수기 광고였나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도 씹어 먹으라고. 물도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은 물도 씹어 먹으라고 했어요. 즉,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치맥, 우리가 이 입안에 맴드는 이 침이 제일 큰 보약이다. 그래서 가래침도 뱉지 말라고 했어요.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일이나 야채는 기본적으로 씹어서 우리 입안에 있는 치맥과 같이 섞여서 이 치맥이 과일도 채소도 특유의 독성이 있어요. 그걸 산이라고 그래요. 과일에도 산이 있어요. 과일산. 얘네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풋과일을 먹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완전하게 익어서 얘네들이 그냥 숙성이 되면은 무르면서 그냥 썩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 썩는 과정에서 씨앗이 발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일도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아작아작 씹어서 중화를 시켜서 내 위장으로 넘겨야만 위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작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과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즙이나 녹즙, 그러니까 즙으로 만들어서 그냥 여과 없이 꿀꺽꿀꺽 삼키게 되면은 우장에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일단 우장에서는 무리가 가는 거죠. 왜? 1차 과정을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왜, 아시죠? 그 칡즙을 우리가 이제 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소화가 잘 되고 쉽게 배고프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칡이 좋은 성분이 뭐냐면 간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질이 차요. 그래서 이 생칡즙, 나 한번 끓인 칡즙 말고 생칡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끓인 것은 한번 끓이는 과정에서 중화가 됐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근데 생칡즙일 경우에는 이 생칡즙을 20일 이상 먹으면 그때부터는 설사를 내요. 왜 설사를 하냐? 기본적으로 칡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이었을 때는 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즙으로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금야금 씹어서 즙만 빨아먹고 나머지 섬유질은 삼키기가 뭐니까 뱉어냈잖아요. 그러던 과정이 그냥 마셔버리니까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장벽이 깎이기 시작해요. 성질은 냉하고. 원래 우리가 그 보약이라는 개념은 즉 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체적으로 사람의 온도는 36.5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36.5도가 대부분이 안 돼요. 한 1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기운도 없고 매사. 그렇기 때문에 보양제를 이제 쉽게 말해서 보약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 보양제의 대표적인 게 삶이나 녹용 뭐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은 성질이 다 따뜻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간에 무리를 줘요.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한 것은 뭐다? 간에 무리를 줘요. 성질이 찬 것은 대부분의 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약자들은 또 대부분 성질이 차요. 당귀나 이런 것들이 그 간 치료제로 쓰는 그 약재들 보면 성질이 좀 다 찹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과일도 과일즙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즉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입 안에서 굴리면서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씹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물도 씹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과일즙도 씹어서 삼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일즙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궤양이 와요, 궤양. 내가 몸에 좋으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내 우장을 망가뜨려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뭐 팥이나 녹말 같은 거 먹으면 속 아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가려가지고 균형 있게 착각들을 해요. 균형 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팥이나 녹말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내 우장 기능이 좋으면 쇠를 삼키든 돌멩이를 삼켜도 소화를 시켜야죠. 예?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고기 안 먹어, 아니면 싱겁게 먹어. 그리고 풀만 뜯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풀을 뜯어서 예를 들어 나물내서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거기에 참기름이 가미돼요. 들기름도, 참기름이나 들기름. 고소한 맛을 더 그냥 돋궈주려고. 그 순간에 그냥 그 나물이 아니에요. 내 우장의 내 우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반찬이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TV나 이런 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조물조물. 근데 이 참기름이 생기름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중에 파는 참기름은 3번을 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좋은 음식이 아닌 거죠. 고습기는 기가 막히게 고습죠. 맛도 좋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웬만하면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치아에도 좋아요. 내 치아도 운동이 되니까. 이제 오늘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음에는, 우리가 치아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음에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즙으로 마시고 뭐 그런 거 상관은 없는데, 날씨 더울 때는 또 과일 주스 같은 게 땡기기도 하잖아요. 네. 씹어서 삼키시라는 거.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